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라 스타가 지은 운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행운입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거기서 기막힌 행운이 왔다는 식이지요. 우리 동양에도 그래서 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박지성을 가진 귀인을 만난다 라는 식으로요. 그럼 그런 귀인을 어떻게 만나느냐? 아니 더 보편적으로 말해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선 첫 번째는 행운이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해서 나 하나 똑똑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일단 인지하는 거죠. 이것은 꼭 다른 사람들을 내 성공에 이용해 먹겠다라는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생물 종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바로 타인이거든요.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가게 주인이건 간에 우리 주위를 둘러싼 변함없는 요소는 바로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즉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잘 생존하는 길이고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우선 출발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에게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쉽게 사귀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누구나 잘하는 건 아닌데요. 마치 누군가에게는 자전거 타기가 되게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도전거리듯이 사람을 사귀는 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칼라스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찾아내라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했던 말이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성별, 나이, 직업, 외모, 경제력 등등으로 판단하려 들지 말고요. 그 사람 자체를 마치 하늘을 대하듯 신을 대하듯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를 대하는 시선이 자유로워지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이 열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반응성으로 무생물과 생물을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핵심이다. 반응성이란 미시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기 감시라고 불리는 특성을 개발하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능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시간을 내서 그 바닷물 상태를 확인하는 거다. 사회적 신호를 감지하여 그 집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가장 잘 처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비치지 않도록 실수를 하지 않는 거다. 사회적 수완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은 승진도 빠르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관계망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낯선 사람과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적 능력을 키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기에 좋은 방법이다. 이는 마치 악보를 볼 줄 알면 음악인으로서 자신감이 생기고 다양한 곡을 연주할 줄 아는 것과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자동으로 몸짓이라든가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양쪽 다 행동을 비슷하게 하면 교류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 공감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작가이자 재무설계사인 칼 리처드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다. 내게는 운이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다.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일지 모른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를 몇 권이나 썼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작가라는 삶에서
운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주저없이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 운이 전부였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수한 행운이 작가로서의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경우를 꼽으라면 적어도 10번 이상이야.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물론 운이야 따랐겠지. 그런데 그만큼 자네도 열심히 했잖아. 때로 방황도 하고 말이야. 안 그래?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 순수한 의미에서의 운이야. 비행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았고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유명한 출판 에이전트라는 식이지. 이런 운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 좋은 헬스장에서 멋진 복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잘 설계된 공공광장이나 개방형 사무실에서 마법같이 행운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다. 사회적인 교류에서 더 많은 운이 따르려면 일단 교류 자체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든 그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 처음 안면을 트고 관계를 돈독히 이끄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때 찾아온다. 나는 마인드셋의 저자 캐롤 드웩에게 사회적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옆에 앉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나 누구에게든 우리가 배울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사람마다 민감한 부분이 다르고 아픈 상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루만져줄 일반적인 방법을 내가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준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빨리 사귄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다. 새로운 사회적 만남에 대해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따른다. 무척 즐거워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식의 행동은 대화 상대자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지루하게 하며 덜 호감이 가게 만든다. 취미나 과거의 경험, 미래 희망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뻘쭘해할까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면모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대화 상대자가 진심으로 반응하고 관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무장해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다. 서로가 상대에게 자신을 열어 젖힐수록 친밀감이 형성된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들만이 누구를 만나든 일생일대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와 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그가 더는 이방인,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면 나 역시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고 모든 교류를 즐겁게 가져갈 수 있다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사회적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50%가 우리의 몫이므로 우리는 살가운 태도를 취하거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상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미소를 짓고 더 많은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긍정성을 키울 수 있다. 모든 사람과 알고 지내며 사회적인 유대를 통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입을 여는 순간 상대가 조건 없이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도 될 수 있다. 인간관계로부터 행운을 잡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겠다. 첫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운의 기회를 많이 얻어내고 싶으면 연령대와 배경, 관심사가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어야 한다. 당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가치가 부족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자선활동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라. 로직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프로그래밍 강좌를 들어라.
모험을 하고 싶은가? 실내 암벽 등반 모임에 가입하던가 여행을 떠나라. 둘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잘못해도 모두가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심한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 걱정하지 않게 된다. 셋째, 반박의 여지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웃는 아기, 설탕, 우아한 동작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보상을 주는 것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낸다. 카리스마의 핵심은 정서지능 혹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감수성이다. 표현하고 미소를 지어라. 솔직한 감정은 전염성을 갖는다. 넷째, 집 밖으로 나섰을 때 캐롤 드웩은 이렇게 설명했다.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행운을 찾아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다.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야 한다. 그들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칼라스타가 지은 운의 탄생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고 공부할 각오를 다지는 하루 5분 공부 각오,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